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대망입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요. 현재 요 하락에 되는 주요한 원인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코인, 알트코인을 살펴볼 때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북구 사태가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도 이제 지금 또 어느 정도 침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침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태를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가려고 그러면 내전을 일으켜야 될 거, 내전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하는 해서 장기전을 가든 대리전에서 속전속결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 쪽에 서방, 유럽, 나토죠. 유리한 쪽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발을 빼더라도 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가 침공하기에는 시국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말씀도 어저께 드렸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기를 고대했는데, 러시아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참 놀랐습니다. 전 이제 진입 명령이랬지, 이제 공격 명령이란 말을 이제 안 썼죠. 그래서 왜 진입 명령이라 했을까? 좀 고차원적인 말일까? 나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공격의 말을 이제 다르게 돌린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고도의 이제 전술이죠, 전술. 이런 것도. 결국 보니까 또 이제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파견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빙고 속보로 뜨기도 하죠. 그래서 요 얘기는요,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 당시 점령 당시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유사했거든요. 그 당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제 크림반도 점령할 때 그 직전에 나토에다가 이제 평화유지군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비슷한데 틀리기도 하죠.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러시아가 진입을,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진입을 명령을 내린 거죠. 반군 쪽으로, 그죠? 자국의 이제 러시아인들이죠. 민족 보호 차원에서 진입을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스타트인지 시도인지, 전쟁의 시도인지, 전쟁 침략의 서막이 울린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속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24일인가 아마 그렇죠. 최대의 극적인 효과를 노려서 최대한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러시아가 주로 이제 쓰는 수법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데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러시아가 공격 명령이란 말이 없는 거죠. 침투, 진입을 명령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속속들이 이제 속보로 초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그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 근데 이렇게 보면 속보가 이렇게 뜨면 이 공격 명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참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몇 시간 정시나 주가나 모든 게 이제 떨어지면서 상황을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이게 속속들이 이제 평화 유지군이라는 형태로 말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생각만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1회 사항, 2회 사항, 3회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 상황에서요. 요 놈은 초입부였고, 그죠? 말씀을 드렸죠. 초입부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 우크라이나에. 이게 3의 경우고요. 1의 경우. 요거는 전쟁 공격 임박설이죠. 공격 임박설. 설이죠. 설. 예를 들어서 미국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랬죠. 요 당시 2월 16일 날 침입 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랬죠. 요때 2월 17일이죠. 2월 17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국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했죠. 기자 앞에서요. 그 기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바이낸스에서는 8%대 정도 떨어졌죠. 우리 업비트에서는 7.34%인가? 그렇죠. 떨어졌고요. 요 초입부. 임박설 이후에 이제 요 2회 단계는 내전 상황이라 얘기했죠.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원해주는 반군 세력. 그죠? 우크라이나 정부군. 네, 내전이 일어났죠. 요 당시에 이제 초입부에, 하루에도 500여 차례, 폭발이 내부 이제 정부군하고 반군 세력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죠. 하루에 500여 차례면 적은 게 아니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내 정부군과 반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내전 상황입니다. 내전 상황. 실제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격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럽이죠. 유럽. 나토와 이제 러시아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과 이제 러시아, 서방이죠. 서방 세력하고요. 러시아하고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이거는 끝장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한 말씀 또 드렸죠.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날씨 영향이. 그 우크라이나와 저기 러시아의 이제 접경 지역에 국경 지역에 이 주변에는 평야지대죠. 섭지대죠. 해빙기가 아무리 이쪽은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완전히 언 땅입니다. 동토의 땅이라서 동토의 땅이라는데 여기가 2월이 들어오면서요. 봄이 들어오면요. 이 섭지게 되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게 해서 평야가 땅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습지대로 이제 봄이 변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뻘처럼 되어 있죠. 진흙탕이죠. 이제 이 현상이 이쪽에 북쪽에는 특히 심하다. 여기는 평야지대죠.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을 해서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라스푸티차라고 이제 현상이라고 해서 라스푸티차 현상이라 하죠. 현상.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 2월을 넘기기 전에 중순을 넘어가기 전에 전쟁 전에 일으켜야 된다. 너무나 잘합니다. 빠르게 속전속결을 하죠. 특히 터키가 속전속결이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죠. 또 러시아 인근에 원래는 자기 국토죠.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에 핀란드를 공격하다가 소국 중에 소국 핀란드를 점령하려다가 개고생했죠. 그죠? 패전은 아니지만 패전 수준의 승리를 했지만 계속 개고생한 거를 너무 알죠. 그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입니다. 전 지역에 거쳐서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면 진작에 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러시아 자체도 너무 어렵죠. 서방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원유 생산, 천연자원이나 석유 수출 외에는 딱히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 작년에 자기가 장기 집권의 발판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부 정적만 없으면요. 현 상황만 유지만 해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30몇 년이죠. 32년인가? 36년까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법적으로 헌법 수정됐고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스크바 내 러시아 내에 반푸틴 세력들을 다 제거를 했죠. 이런 상황에 까딱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불필요하게 자기 내부에 정적을 만들어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을요 유지를 시켜주려면 푸틴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굳이 전쟁을 안 해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서방 세계한테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경제 제재를 입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에 보면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나토가 지금 동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회에 의한 걸 하지만 억울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투표를 해도 얘가 대통령이 법으로 명령을 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이게 투표가 가능한데, 승인을 안 했죠. 근데 이쪽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투표를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러시아가 진입을 해서 딱 이 땅을 딱 뺏어버렸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억울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자기들 우크라이나도 점령당할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내에 예전에 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고 있죠. 크림 반도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좀 그래도 농사도 짓고요. 공업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반군 세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손아귀를 벗어나려면 이거 뭐 나토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기 뭐 지도 펼쳐가 얘기를 드렸지만 요 국경지대에서요, 우크라이나 빼고는 전부 다 발트 3국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 다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토 가입을 하려 하죠. 가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크림반도를 수복하려고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이거는 허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할 때 미국 북아메리카 바로 밑에 쿠바가 있잖아요. 이거 세계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나토의 미사일 기지나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진 배치시킨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동안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대부분 나토로 가입 이렇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강제로 크림반도 병합하듯이 그렇게 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스크바가 인근에 있습니다. 유럽의 인근,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법이라는 거는 최대한 위협을 하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하도록 하는 거라며, 그동안 러시아의 지위가 뭐 완전히 뭐 세계의 G2는 미국이랑 중국이지만 G3 아닙니까? 러시아가요. 이 G3에 대한 대우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죠. 완전히 깨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위를 지금 노리고 있죠. 유럽 쪽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최대한 자기의 어떤 위협을 최대한 위기를 몰아가서 자기가 철수를 하더라도 충분한 자기의 러시아 입장을 획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쟁하기가 쉽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내전 했던 이유가 내전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도 대리전이라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우리 이제 남한의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공산당,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대한 지금 러시아 자체 내에서 반군 세력들에게 이제 나라를 승인을 두 군데를 해줬죠. 그죠?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러시아군을 지금 보내주는 거죠. 평화유지군이라는 입장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선언을 해서 나라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이거 가만 놔둡니까? 뭐 지금도 지금 전쟁을 하루에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 병사를 진입을 시켜준 거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무기도 상당하게 이제 지원을 해줄 거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서방 세계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서방 세계들도 이제 군사 지원을 해주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주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내전 상황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해졌죠. 네, 그런 상황에 러시아 군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제 내전 상황으로 한다는 거는 러시아에서 군사적인 개입보다는 군사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하고요. 러시아군이 개입하는 거는 또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유지군 형태로서 들어가긴 가지만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도 있죠. 푸틴의 계산이 뭐 완전 고도 전술이죠. 고도 전술. 알 수가 없다. 지금 서방 언론이나 서방 세계 조 바이든은 이제 침공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하고요. 재래식 무기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꿰뚫고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어지럽죠.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다. 내전 상황 다른 거 하나 없고요. 내전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반군 세력들이 지금 독립을 했죠. 이제 얘네들끼리는요. 국제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지만 러시아가 인정을 해주고 있죠. 요런 상황에서 전쟁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싸울 수가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요겁니다. 요게 빌미가 되겠죠.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빌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갔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본진이 이제 들어닥치는 거죠. 평화유지군 형태가 아니라 미군이, 그죠? 유엔이 중동에다가 뭐 나토 이름으로 해서 유엔의 기치 아래 뭐 전쟁을 일으키지만 미국에서도 따로 또 하잖아요. 그죠? 유엔보다 미국이 더 힘이 세잖아요. 패권국이잖아요. 그죠? 별도로 따로 뭐 폭격하듯이 그런 거죠. 러시아가 직접 폭격할 수도 있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요것 또한 있잖아요. 서방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간을 본다. 예, 근데 이 간이요. 이미 한발 성큼 이제 전쟁의 발을 들여놓은 거죠. 놓기 전에 간하고요. 한 발 들여놓은 간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이 초입 부위사요. 성컴도 이만큼 좀 와버렸습니다. 성컴. 하락이 우리 셀 건데, 근데 어디든 간에, 푸틴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요. 평화유지군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직접 개입일 수도 있지만, 어디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보냈다. 러시아의 이름으로 해서 직접 개입은 아직 아니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진입을 했다. 근데 여기 초입부에서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넘어왔다 이게. 근데 하락이 생각보다는 하락이 깊지는 않으나 깊지는 않다 이게. 그게 이제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푸틴은 평화 유지군 형태로 하는 거로 보면 전술적으로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이러죠. 이제 만약에 이제 서방에서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진짜 전쟁이라는 거를 다 느끼죠. 벼랑끝 전술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가 잘 써먹는 수법이죠. 잘 써먹고요. 또 붉은 국가답게요. 선빵 잘 날리죠. 날리면 무지막지하게 날리죠. 요 순간이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죠. 러시아가요. 이 준비 다 돼 있는 걸 지금 서방 언론에서 하는 말이 무지막지한 폭격이 될 거다는 말이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일단 평화유지군으로 보내고요. 반을 보고요. 명분을 샀죠. 샀고 안 되겠네 얘가 그냥 날리면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러시아가 선빵 날리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거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면 정말로 큰일 나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강대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강대강으로 갔다가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한 발 빠지면 과거의 크림반도처럼 이게 여지역이 러시아가 미국의 반을 보고는 헷가닥 따먹어버린 거죠. 그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지금 빗장을 딱 걸고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해법이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이다.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쉽지가 않다. 지금 상당하게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런 상황이 같다. 그리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11월 9일 날 8,270만 원을 찍어준 이후로요. 11월 9일이죠. 이때가 11월 9일 8,270만 원을 찍어준 이후에 하락을 보였죠. 요 이후로 해서 1월 22일이죠. 요날 4,269만 원대 그때 여기 이후로 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하루 쉬고 조정 주고 일주일 17일간 상승을 줬죠. 그래서 이때가 보면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 이제 실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은 여기고요. 또 실제로 타고 내려온 일봉상 하락 추세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고 1일 12일 날 기점을 해서 상승을 줬는데 확실한 반등 신호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했죠. 여기서 반등 지금 판단을 했다. 이게 반등이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떨어졌고요. 마찬가지고요.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떨어지고요. 올려주기를 보다가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그래서 일봉 실제로 타고오는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에요. 실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지금은 보면 요 타고 내려온 일봉상 하락 추세선에서 돌파한 이후 그대로 다 개안했죠. 싹 다 개안했다. 원상복귀했다. 이게 원상복귀했다. 2월 초 그러니까 2월 3일 2월 4일 날 요 날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이후로 해서
큰 상승 준 날, 요날 이후에서 실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유, 요 부분들을 싹 다 개안했고요. 항상 복귀됐다. 안타까운 거는 이 우크 사태, 요 모든 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뭐 전운이 감도는 수준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니더라도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풀었죠. 그러나 차트만 보면 돌파하지 한 이후에 하나, 둘, 3, 4일째 우리가 판단을 여기서 했지만, 조정은 반드시 돌파한 이후에 상승 후에 조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서 여기서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죠, 여기서 올릴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락은 생각하지 말아요. 하락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하락은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올리면 조정은 반드시 주는데, 어디에서 조정을 주고 지지를 받고 올릴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상승 후에 조정 줄 때 여기서 올릴 거냐 여기서 올릴 거냐를 우리가 주의하게 보고, 반등한 이후에 상승하는데 어디서 안착하는지를 보고, 안착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안착한 후에 지각길 갈 때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제대로 우리가 분할 매수에 마무리를 해서 하자.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저점 자리가 될 확률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 8번 능선이냐 7번 능선이냐를 따져야 되지, 하락은 생각하지 말자 했죠. 단 하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죠, 5천, 여기 요 구간 4650 여기죠, 여기. 요 언저리, 요 구간. 그러니까 적어도 5천을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등할 건지 여기서 반등할 건지 보고요. 혹여 더 내려오더라도 직접적인 하락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제 상승을 보라고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5천을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은 항상 염두도 해도 돼. 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하락을 고민을 해보자 그랬지, 하락은 생각하지 마. 뭐 하락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럼 어디서 이제 하락을 볼 거냐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4,650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4,650만원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떨어지면 4,650을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결심을 하셔라. 가져가든지 이제 뭐 정리를 하시고요. 추락을 하면 떨어져서 반등하는 길을 기다리는 게 맞다. 그 시점이 어디인지는 어디까지 내려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이게 전쟁으로 정말로 갈 건지, 세계대전을 갈 건지, 내전 상황으로 해서 장기로 갈 건지, 내전 상황이 마무리되고요, 적정 협상에서 서로가 적정하게 만족할 만큼 협상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 수준을 판단하면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어디든 간에 4,650을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 3 했을 때 적어도 요 지대는 러시아가
침략한다고 보면 하락은 요 분명히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겠죠. 진행하는 내전 상황이 크게 도발하겠죠. 그냥 떨어질 일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초입부 요 언저리가 4650을 떨어뜨린 요 초입부, 그러니까 요 얘기였죠. 초입부에 이렇게 떨어졌고요. 여기가 4650 바로 밑이었죠. 여기를 떨어뜨리면 결심을 해라 얘기를 드렸죠. 그죠? 어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결국은 이제 떨어진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떨어졌죠. 요 상황인데, 요 상황이 지금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뭐 떨어진 거죠. 이만큼 상당히 이쪽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준 가까이로 지금 임박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 하락세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만큼 엄중하다. 평화준 유지군 형태에서 갖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우크라이나 내에요. 직접적인 도만 아니고 반군 세력 간의 정부 간의 격돌인데, 뭐든 간에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다란 말이, 이게 공격하거나 반군 여기에 러시아 자국 내 러시아인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독립도 하려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국민들이라고 이제 러시아는 생각을 하죠.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격돌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선언하기를 평화유지군으로 갔다 하면 충분히 협상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되죠. 이게 푸틴이 굉장히 있잖아요. 고도의 전술을 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서도요, 전쟁 중에서도요, 협상을 하지만 이 협상하는 이 말이 고도의 전술입니다. 고도의 전술. 그죠? 그냥 우리 내 저기 형제 자매들이 저기 있는데 내 가만 볼 수 없다.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애들 풀어서 너 이쪽으로 보내서 지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여기 우리 형제들이 여기 집을 짓고 살겠다는데 나라를 세워서 저기 우크라이나 정부군들이 이 가만 안 놔둘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중재를 하던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냥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내 그냥 싸울 마음은 없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내 형제들 보호할 거야. 요렇게 지금 전술을 짜는 거죠. 러시아가요. 고도의 전술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평화유지군 형태로 갔는데 러시아군이요 한 방 맞았다든지 하면 이거 이제 푸틴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게 많다 이거죠. 한 발 한 발 자꾸 들어 놓는데, 그죠? 한 발 한 발 들어 놓는데 서방 세력들이 미국을 주시한 나토군하고요, 유럽에 있는 세력들이 이거 해법이 참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투자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시너가 어떻게 되느냐, 빼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락해서 주느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본단 말이에요. 전쟁이든 나발이든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하죠, 다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고 장사꾼들의 마음입니다. 내 나라는 관계없고 내가 괜찮으면 그런 거죠. 모든 나라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자국에 이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여기 개입 안 하죠. 냉엄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생각보다 지금 안 빠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죠. 캐치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도. 푸틴이 지금 전술을 하고 있대. 전술을.
전술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누구나 다, 비트 대망이 얄팍한 지식으로 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누구나 다 한다, 이거죠. 제 같은 수준은. 그죠? 그러면, 돈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이 상황 파악을 다 하겠죠. 그죠?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죠? 개입을 하더라도 평화유지군으로 남들이 보기에 말이 좋잖아요. 평화유지군. 말 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개입을 지금 하고 있죠. 엄밀히. 이미 짜놓은 스토리죠. 스토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요래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거 빌미로 해서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가 요래 있죠. 그래서 이 군사를 이렇게 지금 전진 배치시켜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동 훈련단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요. 벨라루스하고도 연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주요 군사 지휘관들을 전부 최근 일주일 전에 전방에 다 배치시켰죠. 그죠? 핵무기급, 핵전술급 훈련도 지금 하고 있죠. 석회나 발대 쪽으로 해서 전략 핵 잠수함도 지금 배치하고 있죠. 지금 이동하고 있죠. 아마 도착했겠죠. 며칠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러면 우크라이나 얼마나 위협이 받습니까? 그죠? 위협을 하고요. 내전을 일으키고요. 반군 세력하고 지금 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하고 난 뒤에 딱 독립선언하죠. 여기서 두 군데나요. 그러고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이 되는 거죠. 개입을 평화유지군 형태로 해서, 야, 여기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자, 우리가 봐줄게. 너 우리 민족이니까 독립 세운다 하니까 너 나라 세워. 자, 우리가 봐줄게. 이런 거죠. 이미 전략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겠죠. 얘네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행을.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죠. 그죠? 요래서 미국하고 지금 협상 언제 안 됐습니까? 협상을요, 조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2월 24일 하잖아요.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 어제는 지금, 어제를 정하기로 하고 있죠. 그러면 24일까지 어떻게든 간에 압박을 해줘. 최대한 러시아가 지금 압박을 해서, 우위에 서려고 지금 하고 있죠. 미국보다. 미국은 가만히 지금 보고 있죠. 한 발이라도 전쟁 개입하거나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작살난다 하고 있죠. 진입을 명령을 했는데요.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진입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동이 아직 눈에 안 띈다 그러죠. 그죠? 지금 영상 찍는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진입 명령이 떨어졌지, 지금 진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진입하는 걸 보는 건지, 아니면, 있잖아요. 지금 반군 세력하고, 여기서, 넘어온다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미국이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용할지는.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만약 여기 넘어가면, 국경지대를 넘어가면, 이게 미국이 분명히 천명했잖아요. 넘어오면 가만둔다,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선언을 해버린 거죠.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안 하지만 일단 나라 세웠잖아요. 그죠? 천명은 했잖아요. 러시아는 찬성해줬죠. 그러면 여기 전쟁 반대가 자국민들이 자기 민족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평화 유지군 형태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올 명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이제 또 다른 국민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미국도 섣불리 지금 섣불리 말한 걸 하지만 러시아가 한 발 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못하거든요. 그죠? 미국한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걸 잘 파고드는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명분 없이 들어오면 미국이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독일도 난처해지거든요. 나토도 난처해집니다. 명분을 쌓는 거죠. 뭐 서방 언론이 뭐 인정하니 안 하니 독립국가 인정할 줄은 안 하니 우크라이나만큼 발박 관광 안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싹 들어오잖아요. 평화유지군 형태로요. 그냥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두고 안 놔둔다고 얘기했는데요. 막상 들어오면 가만 안 놓잖아요. 명분이 뭐 어떻게 있잖아요. 전쟁은 큰일 나니까 쉽지 않은데 평화유지군 형태로 들어온다는데 저 뭐 화는 나고 욕은 하고 그것들을 하지만 들어오면 가만 또 때려 부순다 했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이 러시아가 미국한테도 명분을 주는 거죠. 그 러시아가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크림반도처럼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떼었었듯이 지금 그거 합니다. 이 고도의 전술이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겁니다. 이거 완전 지금 이게 지금 얘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피터 대망 생각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이 한마디가요. 이게 평화유지군이란 말이 오전까지는 이 평화유지군이란 말이 찾아보기가 없던데 어느 시간부터는 진입명령만 나왔거든요. 진입명령. 이 진입명령이라고 해야지. 그냥 공격명령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너무 고상한 말을 쓰는가? 푸틴이 말이야 고상한 척 하나 이 굵은 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격 이렇게 해야지 왜 진입명령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제 나라 세운다는 말은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죠? 나라 세운다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일단 발을 들였고요. 한 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 발만 들어오면 가만 놔둔다 했는데 미국이 지금 들어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내렸는데 실제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는다 있다. 그럼 만약에 들어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일부 전진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세요. 그냥 러시아 땅에 이 우크라이나 진영이고요. 반군 세력 진영인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러시아하고의 국경선입니다. 여기가요. 여기는 러시아 땅이고요. 여기는 반군 세력이 있든 왜 있든 간에 국제적으로 인정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땅. 근데 요 반군 세력의 여기 요 지역이지만 여기 반군 세력의 지역인데요. 러시아가 요리를 진입에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발짝.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놔둔다는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평화유지군 형태로. 이 참 웃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유럽은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게 극도로 지금 무섭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생긴 게 나토잖아, 나토. 그죠? 나토군. 일개 어느 나라가 한 국가라도 러시아로부터 침범을 당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나라로 침입한 걸로 간주를 하고 같이 공격한다는 게 이게 나토 창설 동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죠, 의문. 실제로는 과연 저렇게 될까? 이게 지금 이제 그거죠. 그거는 모른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나토에 창설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모르죠. 해법이 다 풀립니다, 지금.